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용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낙하물 추락 끼임 하다 말았는데요.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용접하러 갈 때 일단은 1m 이상 용접하는 곳이 지면에서 1m 이상 되어 있다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고 올라가고요. 안전벨트를 튼튼한 곳에 걸어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안전벨트를 잘 찾는데 그 안전벨트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보 되는 거죠 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항상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용접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이어가 있는데 와이어를 차고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마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탔는데 여기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안전 난간대 이렇게 설치해 주거든요. 안전 난간대 설치하잖아요. 근데 용접하러 이렇게 이제 여기 사다리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또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여기가 지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다리나 이렇게 승강기나 뭘 이용해 가지고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 내려가기 힘드니까 승강기가 설치된 데도 많거든요. 조선소 같은 건 다 승강기 설치되어 있죠. 어쨌든 사다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승강기 타고 뭘 타고 올라갔는데 용접을 했는데 참 그러려고 했는지 이게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이 용접 난간대도 부서지면서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극히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수가 없으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든 그럴 경우에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보다는 떨어졌는데 여기 찔려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용접하러 올라갈 때는 내가 만약 여기 용접한다. 그럼 어디 용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 파이프를 용접한다. 그러면 그 파이프 밑에 추락했다고 가정하고 밑에 부딪혔을 때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거나 뾰족한 물체 아니면 딱딱한 물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거 있으면 치워달라 해야 돼요. 아니면 치우든가 본인이 치우고 올라가든가요. 본인이 치우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된대. 못 치운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안전보호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설치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해주나까요?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설치해달라면 설치해 주나요? 안 해주죠. 대부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그것도 보통 반장님 뭐라 해요? 저도 그런 경우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야 작작 좀 해라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야 그만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 현장은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거를 또 치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용접됐다든지 그런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육안으로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얘를 좀 피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좀 덜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현장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일하지 마세요. 여기 일 안 해도 여기서 이 정도 일할 정도 실력이면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이렇게 한번 이게 딱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데 일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이런 데는 진짜 다치거나 죽어 나가야 끝납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 다치는 거 많이 봤는데 막상 다치면은 공가 처리해달라고 와서 막 별소리를 다 해요. 산재 처리하지 말자고 막. 왜냐면 산재 처리하면은 일단 사고 난 것도 숨기거든요. 원청에서 사고 나면 다 요새는 퇴출시키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뭐 부도 내고 사업자를 바꿔버리죠. 자기 부인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자기 건 폐업해버리고 주인만 바꿔가지고 이런 경우 사람을 처음부터 그런 해결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다친 사람만 억울해요. 그런 데는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은 직장에서는 일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다른 거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죽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다치면. 이게 손가락 날라간 사람 많이 봤는데요. 공가 처리해서 5천만 원 주고 끝내자고 막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좋다고 5천만 원 받고 끝냈어요. 아니, 우리가 용접사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 손가락 날라가면 용접 돼요? 안 되잖아요. 5천만 원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1년에 몇 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만 벌어요? 많이 버는 사람 한 달에 몇 천만씩 버는데, 이 손이 우리는 다 재산이잖아요. 다치면 우리만 깎아봤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격에 의한 재해가 있을 수 있죠? 전격에 의한 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전격이 뭐예요? 전기 충격이죠? 감전이에요. 이거는 100%, 거의 100%는 아니죠. 한 90%는 용접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로 어떤 일일 때 이렇게 벌어지냐면, 이게 용접할 때 상관없는데, 여기 물기가 있었어요. 물기가 있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축축하니까 이게 잘 젖는단 말이에요. 샵장에서 일할 때는 상관없는데, 필드에서 일할 때는 이게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깡통 안에다가 이 알곤 장갑 여분으로 많이 넣고 다녀요. 그 다음에 뭐 빨간색 코팅 장갑도 넣고 다니고, 면 장갑도 넣고 다니고, 뭐 액세서리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깡통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몇 번 갈아 꼈는데 계속 습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갈아 끼면 이게 젖은 상태로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 사고가 나요. 특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배전판에 이렇게 배전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뭐 380이나 440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차단기 있고, 이렇게 차단기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용접기 꽂잖아요. 용접기 꽂아서 용접기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잖아요. 용접기를. 근데 내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다른 쪽으로. 그런데 이 차단기 하나에 용접기가 하나만 물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기 2개, 3개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용접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여기다 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단기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거 용접기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전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안 내리고 막 분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전기 충격 감전돼 죽는 거죠. 이거 380 사람 내장이 잠기고 뭐고 다 타 죽어버립니다. 380, 440 이런 거는 감전되는 순간 다 타 죽어버려요. 순간 찍 하고 그냥 억소리도 못 내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차단기 하나에 하나씩 물려야지 왜 이걸 여러 개 물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거 조치해달라고 얘기하면 다 해줘요.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와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 도망가시면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용접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티그 토치잖아요. 요걸 뭐라 해요? 이거 케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케이블이 갔는데 이 케이블이 오래되면 얘가 이렇게 금이 가면서 전기가 새는 경우 있어요. 그럼 비 오는 날, 특히 비 오는 날 습기 많은 날은 밑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고주파가 새면서 이 킬 때마다 고주파를 막 몸으로 느끼게 돼요. 상당히 기분 안 좋거든요. 만약에 제가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짬밥 생겼을 때는 만약 이거 그렇게 했는데 고주파 막 새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주파 새는 부분을 케이블을 새로 갈거든가 아니면은 케이블 새로 갈려면 어떻게 해요? 용접기 회사 전화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요새 렌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렌탈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케이블 새 걸로 싹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 고무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놓으면 되잖아요. 새는 부분을.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나보다 짬밥이 안 된다. 그럼 저는 바로 쌍욕해버립니다. 용접사로서 이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가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진 않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 고주파 다 맞아보시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고주파 안 맞아봤겠지만 고주파 맞으면 상당히 기분 안 좋거든요. 저는 바로 쌍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잡아 먹어버리죠. 자세가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되죠. 네, 그런 거 빨리. 그래서 그 아까 깡통 얘기했는데 깡통에다가 그런 거 다 갖고 다니잖아요. 고무 테이프
절연 테이프가 생겼는데 좀 두꺼운 거 있어요. 고무 테이프도 넣고 절연 테이프도 넣고 물도 좀 저는 항상 갖고 다니고 텅스텐 전극봉 넣고 액세서리도 넣고 이런 거 다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넣고 다니면서 고주파 세우고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주로 일어나는 사건 사례예요. 이 가장 용접사가 욕을 많이 먹는 안전사고인데요. 폭발 및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겪었는데, 극히 드문데요. 극히 드문데, 이 재관이나 배관팀하고, 재관팀하고 또는 배관팀하고, 용접사가 한 번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큰 현장에서 극히 드문데, 납기가 거의 다 다가온다. 얼마 시간 없다 그러면은 바쁘니까 막 다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막 뒤죽박죽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재관팀이나 배관팀이 먼저 들어가서 주간에 들어가서 다 붙여놓으면은 용접사들이 야간에 가서 용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아니면 재관이나 배관팀이 먼저 싹 가면서 붙여놓고 가면 용접사가 뒤따라가면서 용접하는 경우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대조 같은 데는 붙이잖아요. 붙이다 보면 그러니까 블럭하고 블럭을 붙이는데 붙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배관도 연결해야 되고 블럭과 블럭 사이에 배관을 연결한다든지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는 그런 거 할 때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산소 같은 거 많이 갖고 들어가잖아요. 산소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긴 데를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용접을 여기서 지금 모서리 용접을 쭉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봐요. 모서리 용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쪽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소하고 이렇게 산소를 토치를 가지고 갔어요. 재관팀에서 산소 토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는데 나는 그냥 용접하고 갔어요. 용접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작으면서 또 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관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면 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무수잖아요. 이게 구멍이 뽕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산소다 그러면 산소가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보통 대조에서 하는 중조에서 하든지 하면은 이게 네모난 박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큰 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아파트로 생각하면 아파트 한 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물론 배풍기 같은 거 설치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산소가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산소가 차니까 용접 처음엔 괜찮다가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용접한다 그러면 불을 당기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버리죠. 산소가 새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처음에 작업하면서 밑에 봤을 거 아니에요. 산소가 이렇게 산소줄이 있으면 여기서 작업하지 말아야 되잖아. 아니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와서 얘 치우고 가서 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보면은 막 이 산소랑 이렇게 산소 토치 고무호스잖아요. 산소호스가 고무호스거든요. 그 위에서 막 작업하시는 분들 막 있고 막 그래요. 막 똥 떨어져가지고 여기 막 새 나가고 있는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새 나가면은 그런 점 많이 봤는데요. 일단 호스를 꺾어버려요.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호스를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꺾으면 산소가 더 이상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용접 작업하다가 산소가 안 나오니까 개 쌍욕 하거든요. 막 어떤 개 뭐 하면서 막 이거 누가 잠궜어 이 새끼야 하고 내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해요. 이거 새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뻘쭘하잖아요. 그죠? 왜 잠궜냐고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도망가든가요. 하여튼 이 용접사가 잘못한 건 아닌데 폭발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용접사가 용접하다 불꽃이 튀겨서 폭발이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원인 제공자는 용접사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용접사가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자격자가 용접하다 용접 불똥이 튀겨서 폭발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원인 제공자는 용접사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용접사한테 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현장이 있다면 반장님이나 직장님 아니면 내가 사장이면 내가 직접 하든지 해서 컴플레인 해야겠죠. 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거 좀 치워주고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빨리 도망가세요. 관두세요. 그 현장 돈 안 나옵니다. 여기 누구 하나 폭발해도 죽어 나가야 이 현장은 끝나요. 사람에 대해서 안전에 민감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돈 안 나와요. 용접사는 하루 일당이 비싸잖아요. 20만원, 25만원 계약했는데 야간 뛰면 보통 2공수, 3공수 준단 말이에요. 곱하기 3 주잖아요. 2.5 주는 데도 있고 보통 한 20만원 계약했다 치면 만약에 3공수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야간 하루 뛰면 얼마예요?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죠? 저녁 8시 출근해서 새벽 5시 출근하면 내가 20만원 계약하고 갔으면 만약에 3공수 주기로 했으면 60만원이라면 하룻밤에 60만원이에요. 5일만 일해도 300만원이에요. 5일만 일해도 여기서 5일만 일해 300인데 2달, 3달 물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됩니다. 이렇게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데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 줄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대충 해먹고 튀려고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자, 그 다음에 질식이 가장 또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뭐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든다 그러면 작은 방들이 막 안에 있어요. 또 이렇게 작은 방들이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쇠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출구가 있을 거고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승강기가 있어서 들어간다든지. 그럼 이게 다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배풍기를 설치해야 되죠? 여기다 배풍기를 설치해요. 배풍기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간 해가지고 여기 막 공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기를 뿜어내면 신선한 공기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풍기를 설치해서 제일 먼저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배풍기부터 설치해야 돼요. 배풍기 설치해서 한참 뽑아낸 다음에 산소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산소 측정기를 갖고 대 가서 측정해봐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 나와야 되죠? 20 몇 프로인가요? 그죠? 22%인가요? 저도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하여튼 산소가 어느 정도 이상 20%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사람 죽어요. 네, 죽어요. 배풍기 설치하면 거의 안 죽어요. 폭발도 잘 안 일어나요. 배풍기 설치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한 개만 하면 돼요? 아니죠. 공간이 넓으면 2개, 3개 설치해야 돼요. 배풍기를 설치해가지고 공기를 막 뿜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알곤은 어때요? 알곤은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죠? 알곤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알곤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2% 이하로 2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곤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는다고요. 밑에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좀 더 줄어드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정신 잃어버려요. 특히 또 여름 윤철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철로 만들었잖아요. 철판으로 용접한 거잖아요. 여기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해요. 갑자기 숨이 확확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질식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작업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2인 1조로 해야죠. 2인 1조로. 또 이런 거 할 때는 에어자켓 차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휴식 취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질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제가 영상은 20분 이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